꼰자TV와 AI 컴퍼니 체크플러스와 함께하는 직업의 세계. 오늘은 손해사정사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는데요. AI 컴퍼니 체크플러스의 김영현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손해사정사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손해사정사는 사고 났을 때 피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는 국가 공인자격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금 산정하는, 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났을 때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 또는 고성 산불 사고로 인한 피해액 산정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또는 한전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과 같은 피해가 있을 때에도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배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같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도 수학을 못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손해사정사의 주된 업무가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이긴 한데요. 이 손해를 산정하는 게 단순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수학과는 전혀 별개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사는 어떤 사실관계를 찾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의 문구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확인된 사실관계와 합리적으로 해석된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우선시됩니다. 이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게 단순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것과 손해사정 능력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학을 잘하면 손해사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손해사정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을 하고 개발원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먼저 손해사정사 1차,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라든가 세무사와 같은 자격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전문적으로 선택하는 반면에 손해사정사는 처음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시험을 합니다. 가령 내가 화재라든가 붕괴, 지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재물손해사정사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하고요. 교통사고와 같은 일을 갖다가 하고 싶다면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봐야 합니다. 즉 손해사정사는 다른 직역과는 달리 처음부터 본인이 업무 범위에 따라서 재물, 차량, 신체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 세 가지 자격 중에서 네. 몇 개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법인은 일단은 다 전문적으로 다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손해사정사 직역이 예전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었고 이게 점점 세분화가 됐는데 초기에 저는 이제 옛날 오래된 1종을 갖고 있다 보니까 1종은 지금 재물, 신체 이런 손해사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도 많이 있는데 꼭 손해사정사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선택하셨어요? 물론 직업은 개인의 관심사 또 목표에 따라 다르죠. 또 손해사정사를 하시는 분들도 각각의 어떤 선택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에 취득이 일단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사무실을 이왕이면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평생 할 수 있는 국가 전문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을 고려했습니다. 이제 손해사정사 직업은 전국의 모든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어떤 동적인 이런 면이 있고, 또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정도 공부를 해야지 취득할 수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1년에 동체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딱 2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1차, 그 다음 해에 2차 이렇게 준비해서 딱 2년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년간 해서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예, 손해사정사의 수입이 궁금한데요. 1년에 어느 정도 버시는지 그걸 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예, 손해사정사는 이제 영업력,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능력, 경험치 등에 따라서 아마 다양할 겁니다. 1년에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통상 연간 1년 차는 한 1,000만 원,
2년 차는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보험사에 아직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간혹 물어봅니다. 나와서 뭐 개업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본인이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쪽은 영업부터 처리 결과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간혹 보면은 영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영업이라든가 사건 수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사건 수입이 곧 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손해배상 관련 법령에는 손해액 평가가 끝나는 것이 업무의 종료이기 때문에 금액 산정에서 손해사정서를 의뢰인께 교부한 순간에 업무는 종료된 것을 보고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의뢰인이 보험을 받아야 이제 돈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의뢰한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받을 수 있고 또 해결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어떤 서면에 의한 공방이 오고 갑니다. 즉 보험사 및 상대가 어떤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납득하고 동의해야만 보수를 받게 되다 보니까 사건 수임이 곧 돈은 아닌 것입니다. 1년차, 2년 때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인데 그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개는 보험사에 입사하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도 이제 그 사기업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입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보험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영업력 때문에 개업하면 1년 차에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그만둔 해에 벌었던 수익이 연 500만 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했죠. 예,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군요. 보상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소비자들이 손해사정 팁에 대해 가지고 소개해 주세요. 예, 손해사정 팁이라는 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손해사정서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서에는 보험금이 어떻게, 얼마가, 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서를 받아서 본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금 지급 내역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험금이 어떻게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내역이 궁금하다면 지급 내역서를 보험사에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좀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손해사정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사정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보험 청구하면 보험사는 당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제 손해사정사를 찾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한다면 소비자의 권익이 이제 보호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포털 창에서 손해사정사를 찾거나 아니면 한국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면 지역별 또는 전문 영역별 손해사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손해사정사 일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나거나 어떨 때 좀 안타까웠을까요? 네. 모든 사건들이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제 사망사고, 이제 유치원 등하교 때 유치원 버스에 치여 사망한 아이, 그 아이를 잃은 이제 부모, 또는 고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우처럼 어린 학생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 직업으로서만 상대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고 유족들과 고인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이 본업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점이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가령 도수치료, 언어치료 등이 이제 비용인데요. 문제는 실손보험에서 이게 모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발달장애와 같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재활치료비는 모두 보상되는 이런 보험 상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해사정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의 역할은 디지털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들 이런 역할의 일부가 현재도 디지털화되고 있듯이 손해배상사의 역할도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재난 지역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피해 현장을 측정해서 서버로 보내면 내부에서 사정사들이 검토하는 형식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다만 디지털 인공지능화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데이터라든가 로직을 변경하거나 검증하는 일은 전문가 역할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작업을 했던 손해배상 업무가 자동화되겠지만 그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개발, 검증은 전문가의 역할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AI 등 그 전문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해사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나요? 예, 교통사고 합의금을 자동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체크플러스인데요. 체크하면 플러스 된다라는 의미로 체크플러스입니다.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입력값, 예를 들어 병명 또는 입원일, 통원일 또는 사고 일자, 본인의 나이 정도만 입력하면 1분 안에 부상급수에서부터 향후 추정 치료비, 후유장애까지 예상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예, 체크플러스는 어디서 어떻게 검색하면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 체크플러스는 앱이 아니고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포털창에 네이버나 구글 등에다가 체크플러스를 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에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꼰자TV와 AI 컴퍼니 체크플러스가 함께하는 직업의 새해 손해사정사 편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대표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